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노트북이 줌이 안 열려가지고 다른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음. 네, 잘 됩니다. 1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까 제가 수업 그 내용 봤는데 그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조금 그래 듣기 편하시게 영상 좀 올려드릴게요. 저도 계속 어쨌든 실기도 보여드려야 되고 하니까 프랑스 에스테틱, 얼굴 관리하는 거 마사지, 림프 드레나지 테크닉하고, 바디 슬리밍 테크닉하고, 그다음에 얼굴 원하시는 테크닉 있으시면 탄력 이런 거 조금 할 수 있는 테크닉 집에서 보시면서 셀프로 같이 미리 올리고 화장품이나 마사지 크림 있으시면 보시면서 같이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다 소리 넣는 건 따로 못 나중에 한번 이렇게 켜가지고 영상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수업이 내용이 그래 주차수가 많이 되니까 중간중간에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피 수분 요거 했어요. 그다음에 진피 말고 피부의 유분 함량. 피부의 분비량이 적절하면, 그러니까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적절하며 각질층이 부드럽고 유연성을 지니지만 피부가 지나치게 번들거려도 또 너무 유분이 많아 보이고 적당한 게 좋죠. 피지가 나오는 길이 모공이기 때문에 내가 피지가 많다, 그럼 모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코 있는 부분들이 모공이 되게 크죠. 정상적인 피지 분비량은 하루에서 1g에서 2g 정도래요. 우리 기내에서 주는 그 버터 사이즈가 한 1g에서 2g 정도 됩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모공의 크기에 따라서 피지 분비량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 피부 상담 오셨어도 모공 크기를 보면 이 고객님이 과거에 피지가 많이 흘렀는지, 현재도 피지가 많이 흐르고 있는지, 모공의 분포도를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조직의 표면 상태. 피부 표면에는 표면이 들어간 부분인 소구, 올라온 부분인 소릉이 존재하며 피부결을 결정하고요. 피부 조직의 표면 상태는 레플리카를 뜬 후에 확대를 해서 표면 조직 상태를 뜬 다음에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요. 확대경을 활용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표면 상태에는 피부의 각질화나 노화도를 반영해서 피부의 결, 텍스처, 섬세함, 주름 생성 정도, 모공의 크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부의 혈액순환. 우리 지금 피부의 타입과 분석하고 있어요. 피부 혈액순환 정도는 모세혈관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피부가 얼만큼 붉은지에 따라서 관찰할 수 있고, 이게 예민 피부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붉은기가 조금 많은 고객님들은 피부가 좀 예민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볼 주변이라든지 코 옆에 모세혈관이 좀 확장됐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예민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감정 변화에 의해서도 얼굴이 많이 붉어지시는지, 뭐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얼굴이 많이 붉어지시는지 이런 것들로도 예민도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피부의 색소 정도. 멜라닌 색소 정도에 의해서 피부를 분석하고 주근깨나 잡티 혹은 기미, 검버섯 등의 색소 과잉, 침착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소를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색소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계로 봤을 때 나중에 올라오는 속 기미까지도 요즘엔 3D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피부의 색소 정도를 파악을 한다. 피부 타입별 특징 및 손질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크게 정상, 지성, 우리 건성 이렇게라고 했는데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피부 타입들이 있대요. 복합성 피부. 그래서
모공 상태를 보면은 일단은 정상 피부는 특별히 모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코나 요 광대 정도 모공을 보이는 걸 우리가 정상 피부라고 하고요. 지성 피부는 이마 모공도 조금 잘 보이고 뭐 턱 전체적으로 모공이 그래도 조금 잘 보이는 피부들 우리가 지성 피부라고 합니다. 복합성 피부에는 우리 T존에는 모공이 넓고요. U존에는 모공이 타이트하고 건조하고 쪼이는 피부들을 복합성 피부라고 하는데 T존은 기름이 번들거리면서 U존이 건조한 피부를 우리가 복합성 피부라고 합니다. 건성 피부는 진짜 모공 거의 안 보여요. 코끝, 코끝 잠깐 요 조금 정도 보이는 거 우리가 건성 피부, 드라이 스킨이라고 합니다. 정상 피부, 노멀, 진짜 정상적인 노멀한 피부, 지성 피부, 오일리, 기름이 많은 오일리 스킨, 그 건성 피부는 진짜 건조하니까 드라이 스킨 이렇게 표현하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우리 콤비네이션 피자처럼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는 게 콤비네이션 피부다. 그 다음에 유분과 수분 관계. 정상 피부는 수분도 많고 유분은 적어요. 이게 정상적인 피부래요. 이런 피부 거의 없어요. 그죠? 지성 피부 유분이 많고 수분이 적습니다. 복합성 피부 T존 부위에는 유분이 많고 요존 부위에는 유분이 적고 수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분도 적고 유분도 적다. 건성 피부는 수분도 안 나고 유분도 안 나오니까 땡기겠죠. 물도 부족하고 기름도 부족하고. 피부 결은 정상 피부는 뭐 말해서 말할 필요가 없고요. 지성 피부는 거칠고 되게 질기면서 번들거리고 피부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복합성 피부는 T존 부위는 거칠고요. 유존 부위는 얇고 윤기가 없는 피부. 네, 건성 피부는 윤기가 없고 거칠고 까칠한 피부를 우리가 건성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 피부는 주름도 되게 늦게 져요. 그리고 지성 피부는 이 피지가 천연 화장품이라고 했잖아요. 주름이 조금 빨리 안 생깁니다. 사실 지성 피부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뭐 번들거리고 모공도 넓지 진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건강한 피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성인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름은 복합성 피부에는 눈가에 잔주름이 조금 생기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건성 피부는 천연 화장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름이 조금 빨리 생겨요. 그래도 건성 피부들이 빨리 노화 피부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20대부터 많이 수분도 없고 유분도 없기 때문에 워낙 잘 발라요. 땡기니까. 그래서 그래도 관리를 잘 20대부터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혈색. 혈색으로 봤을 때 정상 피부 좋고, 지성 피부는 약간 붉은색과 어두운 색깔을 띠고요. 복합성 피부는 얼굴 부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혈액순환의 저하로 약간 누가 보면 되게, "헉, 얼굴도 되게 하얗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창백해 보이는 피부? 하얘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건성 피부들은 볼터치나 혈색이 도는 이런 메이크업들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다음 예민도. 예민도는 지성 피부는 조금 그래도 덜 예민해요. 피지가 나와서 그 피지가 보호막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복합성 피부는 눈 부위나 눈꺼풀 부위가 예민할 수 있고요. 건성 피부는 보호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타입별 손질법. 우리 중성 피부. 중성 피부는 뭐 특별히 관리할 게 없어요. 진짜 타고났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중성 피부는 뭐 특별히 없고요. 지성 피부부터 볼게요. 지성 피부 오일리 스킨은 피지의 과다 분비로 모공이 넓대요. 그리고 유분이 많아서 아침에 화장하고 나오면 점심쯤 되면은 벌써 다 화장이 지워져 있대요. 번들거려가지고. 그다음 지성 피부는 기름이 잘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기름이 나오는 길이 막히게 되면 그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드름 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심하게 번들거리고 피부 결이 고르지 않다. 아무래도 모공이 크다 보니까 고르지 않겠죠. 과도한 피지 분비로 각질층이 두껍다. 지성 피부 손질 방법은 세안 및 클렌징 단계에서 지성 피부는 과다한 피지 분비로 모공이 막히거나 여드름 피부가 될 수 있으므로 피지 제거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링 단계, 과도한 피지 제거를 위해서 너무 강한 세안제를 사용하면 각질층이 손상되면서 수분도 같이 잃게 되기 때문에 건조한 지성 피부가 되기 쉽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성인데 너무 빡 닦아가지고 피지도 다 빼고 수분도 다 빼가지고 건조한 지성 피부 이게 악지성이라고 하거든요. 피지를 빼면 빼낼수록 우리 몸은 만들어낼 수 있는 항상성이란 게 있어요. 피지를 뽀득뽀득 세안을 하면 할수록 피지를 더 많이 올려보내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잘 모르시고 남성분들도 이런 분들 많고 여성분들도 많은데 저는 지성이에요. 기름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세수해도 계속 올라와요. 라고 하시는데 요게 만약에 35세가 넘고 내가 45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서 유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물 타입의 에센스나 물로 된 앰플들을 진짜 많이 적셔줘서 얼굴에 듬뿍 먹이시면 피지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피지 제거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나오죠. 보습 관리를 잘 해줘야 돼. 지성 피부는 진짜 보습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피지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드름 피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매뉴얼 테크닉 단계. OW, 오일 워터 제형으로 로션 타입 제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두드리기 등 동작을 고루 사용하되 문지르기와 반죽하기 동작은 지성 피부에 도움이 되는 피지 제거 효과를 높이도록 한대요. 찝어주기 동작으로 피지 배출, 이렇게 튕겨주는 역할로 피지 배출 효과를 높이고 쓰다듬기 동작으로 마무리를 한다. 되게 신기한 게 저도 프랑스 브랜드를 뭐 여러 브랜드를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유기농 브랜드 중에서 피부 타입별로 테크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원하시면 제가 피부 타입별로 좀 테크닉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여기 나와요. 쓰다듬기, 문지르기, 반죽하기, 두드르기 이런 거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영상 컨텐츠를 조금 수업 시간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팩도 피지 흡착하는 우리 클레이, 머드팩, 화산송이 팩처럼 크림인데 바짝 마르는 팩들 있죠. 그런 흡착하는 작용을 해주는 팩들이 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진정 아줄렌이 들어있건 알로에가 들어있는 소염작용 알로에가 들어있는 팩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무리에는 친유성과 친수성. 그러니까 친유성, 유분이 조금 많은 거는 유분 중에서도 미네랄 오일, 우리가 알고 계시는 광물성 오일 있죠.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천연 오일은 괜찮아. 오히려 식물성 오일 쓰시는 게 좋고요. 친수성. 그러니까 약간 제품을 고르실 때 유분감이 많은 제품보다는 물같이 흐르는 제형과 수분감이 많은 제품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얘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선크림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뭐 요즘에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예민한 피부일수록 사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무기자차는 어떤 거냐면 천연에 가까운 돌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있으면서 뽀송뽀송하면서 뽀얘지는 걸 우리가 무기자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실질적으로 돌가루가 많이 갈려져 있어서 얼굴에 발랐을 때 햇빛을 반사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주는 게 우리 무기자차 선크림이에요. 애기들이 바르는 화장품이나 예민한 피부가 쓰는 거. 근데 보통 지성 피부들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뽀송뽀송해서 좀 자극이 없고 그런 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유분감이 많은 영양 크림 피하고 수분 크림 사용으로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분이 많으면 유분을 빼고 유분이 없으면 유분을 넣고 수분도 마찬가지죠. 수분이 많으면 수분을 빼고 수분을 많아도 나쁠 건 없어요. 뺄 건 없고 수분은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지성 피부는 보시면 유분은 많죠. 화장품으로 안 줘도 돼요. 오히려 클레이로 유분은 빼주고 수분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제품들을 많이 바르셔야 된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지성 피부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들로는 대부분 좋은 성분들이 녹두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녹두가 열을 내려주는 역할을 해요. 붉은 피부들이 지성 피부들이 열이 되게 많거든요. 열을 내려주고 해초 성분들이 해독하고 디톡스랑 피지 빼는 역할들이 되게 좋아요. 박하도 순환시켜주면서 열을 빼준 역할, 알로에도 열 빼주고 수분 공급해주는 거. 맥반석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저거 같아요. 돌가루, 머드, 화산재 머드, 빙하, 토, 클레이 이런 것들. 화산재 이런 거 흡착해주는 성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카모마일이 진정에 되게 좋습니다. 아줄렌 나왔죠. 아줄렌도 진정에 굉장히 좋고 유황 같은 경우도 지성 여드름 모공 타이트닝은 되게 좋고 그다음에 천연아까 오일 중에서는 호호바 오일이 그나마 피지와 같은 성분의 동일한 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성 피부의 영양 관리. 동물성 지방과 당분이 많은 거는 피지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뭐 사실 삼겹살, 그다음 버터,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이 여드름을 유발한다 안 한다 되게 이슈가 많은데요.
피지선을 자극하는 거는 맞대요. 내가 입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피지가 많이 들어간 걸 먹으면 먹을수록 밖으로 배출이 많이 생성되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겠죠. 이거 때문만은 아니지만 작용은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분 함유량이 된 과일류 등을 섭취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과 비타민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드름 유발 및 피부의 과각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추, 생선류, 늙은 호박, 녹황색 채소, 감자, 우유, 비타민 A 등의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복합성 피부. 복합성 피부와 컨비네이션 두 개 다 모든 문제성 피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합성 피부는 아까 로션 타입의 클렌징제, 요게 아까 제가 말하는 클렌징 밀크입니다. 말 그대로 밀크, 우유, 라떼 같은 그 밀크 제형의 우유 제형에 있는 로션 타입의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 세안 시에 피지 제거 기능이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대요. 피지를 잘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피지를 뽑아내는 개념보다는 잘 녹일 수 있는 제품이 좋고요. 요즘에는 뭐 오일 타입으로 녹이는 것도 많이 나오고 밤 타입으로 녹이는 것도 나오는데 클렌징 밀크로만 충분히 롤링하셔도 잘 녹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클렌징 밀크를 단순히 후다닥 씻어내는 게 아니라 1분에서 3분 정도 녹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세안한 후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사실 피부에는 뜨거운 물이 닿는 게 특별히 좋지 않죠. 찬물 닿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지금 추운 시즌이라 찬물로 세수하기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마지막 헹구는 거 우리 수렴 작용이라고 하죠. 모공 타이트닝. 처음에는 뜨거운 물,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었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세안하는 게 되게 좋대요. 사실 저도 그렇게는 안 돼요. 추워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피부엔 좋다고 합니다. T존 부위에는 지성 피부 상태이므로 피지 제거 효과가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효소 타입 가루인데 물이랑 섞어가지고 피부과감의 여드름 피부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효소 클렌저. 그다음에 아하라고 하는 산필링. 알갱이 들어있는 스크럽 이런 거 쓰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크럽 하시는 게 좋고요. 요존 부위에는 효소 그다음에 아하도 10% 미만 자극이 좀 적은 거. 그러니까 T조는 지성이라고 보면 되고 이 고객님은 아래에 있는 U조는 건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건성 피부는 조금 자극 없는 스크럽 같은 게 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빼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쓰다듬기, 문지르기, 진동하기, 바이브레이션, 반죽하기, 두드리기, 고타법 5가지 테크닉을 골고루 사용을 하고요. 이 콤비네이션 피부는 화장품을 2배로 사야 돼요. T조는 지성 거 쓰고 U조는 건성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돈이 많이 드는 피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좀 제품을 나눠서 쓰시는 게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다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수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2개를 다 같이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마와 코에는 친수성 제품, 볼에는 건성용 친유성 제품의 화장품을 발라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주시고 계절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볼 부위가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모세혈관 확장 피부로 발전하지 않도록 자외선 노출이 길어지거나 강한 자극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선탠이나 사우나 피하고 이마 피부에 T존에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앞머리로 자극이 되거나 내가 샴푸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각질 제거를 조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자극 없이 해주는 게 트러블이 유발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영양은 균형 잡힌 음식 섭취와 물을 충분히 마신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라이 스킨, 건성 피부. 건성 피부는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과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건성 피부는 드라이 스킨, 우리 피지는요, 호르몬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아까 그 지성 피부들은 테스토스테론이 조금 많이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성격이 좀 와일드하고 리더십도 있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말도 많이 하고, 이런 피부들이 피지 분비량이 조금 많고, 여드름도 있어요, 젊었을 때. 건성 피부들은 에스트로겐 함량이 되게 높아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 남성 피부인데 기름이 많이 안 나온다?
에스트로겐 수치,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수치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건성 피부들은 보면은 얼굴 전체적으로 유분과 수분이 부족하고 되게 하얗고 창백하고 피지가 거의 없고 여드름도 거의 없는 피부들이 건성 피부인데 건성 피부들은 되게 부끄러워하고 앞에 나서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되게 세심하고 섬세하고 이런 피부들이 사실 이 호르몬하고 진짜 관계된 거 너무 신기하거든요, 피부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낮아서 건성 피부들은 좀 많이 건조해서 가려워하세요. 그리고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으면서 피부결이 되게 모공은 거의 보이지 않 피부결이 되게 부드럽고 세안 후 심하게 당기고 피부가 건조해서 메이크업색에 발색이 잘 되지 않는데요. 촉촉해야 이게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하얀 각질이 건조해서 이런 입 주변이 잘 뜨거나 각질이 보인다. 건성 피부는 건조하니까 크림이나 오일 타입으로 메이크업을 제거를 잘 해주시고요. 건성 피부들은 특별히 트러블 많이 나지 않아요. 잘 안 지우셔도 사실은. 그래도 잘 지워지는 오일이나 이런 보습을 조금 줄 수 있는 오일 타입이나 크림 타입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부드러운 세안제로 충분히 거품을 내서 물 세안을 하십니다. 근데 거품 세안하면 조금 많이 건조할 거예요. 세안 후에 토너로 피부 정돈을 해주고 pH 밸런스를 맞춘 후에 수분 공급을 꼭 해줍니다. 세안 시에는 뜨거운 물 사용을 금하고 뜨거운 물 쓰면 쓸수록 건조해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을 주는 세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건성 피부는 수분 공급도 중요한데요. 유분 공급이 진짜 중요해요. 아까 유수분 밸런스를 정상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건성 피부는 수분도 부족하고 유분도 부족한 피부라서 유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필링 단계. 스크럽젤을 사용하여 자극을 주게 되면 각질층이 손상되므로 건성 피부는 스크럽이 너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가 함유된 크림 타입의 필링젤을 사용한 각질을 진짜 자극 없이 건성 피부는 특별히 각질 제거 젊은 친구들은 하실 필요가 없고 노화 피부들은 조금 필요하고요. 효소가 함유된 크림 타입 필링젤을 쓰고 잦은 필링은 오히려 과각화 현상을 나타내므로 예민하게 만들 수 있대요. 스티머 사용 시도 모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 건성 피부는 탄력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 봄맞이 사용 시에 러빙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다. 매뉴얼 테크닉에는 크림이나 오일 탑을 사용하고 강하게 마찰하는 건 조금 피해 주시고요. 건성 피부는 되게 피부가 잘 늘어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팩 단계에서도 스킨 토너를 탈지면, 그러니까 토너에 적셔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한 후에 얼굴에 얹혀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지금 보시는 토너 패드 이런 거 쓰시는 게 좋대요. 건성 피부는 수시로 좀 수분 충전을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습팩을 해주고요. 건성 피부는 노화로 조금 빨리 갈 영향이 있어요.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돼서 혈액순환도 잘 안 돌고 재생 앰플을 잘 어렸을 때부터 쓰시는 게 좋고 콜라겐 벨벳 같이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팩들 석고나 파라핀 같이 이런 마스크, 비타민 투여하는 거 리프팅 관리를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는 게 좋은 피부가 건성 피부 타입입니다. 마무리에는 이 고객님들은 건성 피부는 기미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SPF 50, UVA, UVB 차단되는 걸 꼭 바르고요. 경피 흡수를 높이기 위한 나노 화장품이나 리포존 공법 같이, 에토존 공법 같이 화장품 중에서도 조금 고가의 입자가 작은 화장품을 어렸을 때부터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화가 조금 빨리 진행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생 관리나 탄력 관리를 집에서도 꾸준하게 해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재생 관리를 해준다. 밤에는 레티노이드나 레티놀이 들어간 성분이나 재생크림, 나이트 크림을 사용해서 조금 재생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아침에 조석으로 아이크림을 발라준다. 목 부위에도 이 고객님들의 얼굴도 건조하지만 목 피부랑 바디 피부도 다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목 피부에도 꼭 주름이 안 생기려면 영양크림, 스킨하고 영양 재생크림을 같이 발라주시고요. 목 운동, 목주름이 진짜 많이 생겨요. 건성 피부들은 목 노화를 예방하고요.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바디 로션도 진짜 잘 발라주셔야 돼요. 건성 피부는 진짜 관리를 잘 해줘야지 되는 피부다. 건성 피부에 함유된 화장품은 수분 손실 억제되는 왁스류랑 탄화수소류, 그래서 광물성 건성 피부 제가 말한 아까 미네랄 오일들 발라도 특별히 건성 피부는 여드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세린 같은 류 있죠. 그런 거를 마무리에 조금 이렇게 눌러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도와준 역할. 바세린 조금 그럼 내가 천연 오일, 아까 호호바 오일 같은 이런 것들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호호바 오일, 뭐 밀라, 콩기름, 스ኳ렌, 파라핀 이런 것들, 마카다미아 너트 오일, 포도씨유 이런 것들이 수분을 날아가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이래요. 근데 보습 효과가 뛰어난 히알루론산, 무코다당류,
하이드록시산, 젖산, 요소 이런 것들. 근데 항산화제를 꼭 같이 발라주고 먹어줘야 된대요. 건성 피부들은. 베타카로틴,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써줘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바르는 순서가 항산화제 앰플 먼저 바르고 보습크림 바르고 위에 날아가지 못하게 두꺼운 크림까지 이렇게 건성 피부는 세 개에 거쳐서 좀 레이어링을 해주셔야 건조해서 겉에 게 날아가더라도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들은 단일 화장품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 제품들 좀 활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레이어링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건성 피부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워낙 많이 땡기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잘 알아서 찾아 바르실 거예요. 그래서 건성 피부들은 자기가 당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 조금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양 관리는 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탄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중요하고요. 식물성 지방이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고 수분이 많이 함유된 과일이나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E가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피부 타입별로 화장품을 고를 때는 여기 있죠. 클렌징은 보통 모든 피부가 사실은 로션 타입이나 젤 타입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마일드 젤 타입을 쓰실 때는 자극이 없는 건성 피부만 크림이나 오일 타입 쓰시는 게 좋습니다. 딥클렌징은 공통적으로 쓰시는 거는 아하 10% 미만, 스크럽 지성 피부, 복합성은 뭐 다 쓰시고 건성 피부는 스크럽을 제외한 중성 피부와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팩은 건성 피부는 일단 노화 피부와 같이 재생이 있는 콜라겐 비타민을 좀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 복합성은 T조는 지성, U조는 건성을 쓰시는데 지성은 피지 제거, 피지 흡착, 피지 조절이 있는 항염, 항균이 있는 머드 클레이 유황들이 들어있는 크림팩을 썼다가 물로 세수하는 팩들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중성 피부는 보습, 영양, 수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크는 석고, 모델링 마스크는 정성 피부는 쓰시면 되고, 지성 피부는 모델링 타입, 건성 피부는 석고 타입,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분석하고 진단하고 상담하는 거, 요거는 조금 뭐 전진법 눈으로 보고 물어보고 말로 하고 이런 경우 뭐 램프로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조금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이제 재미있는 거 조금 조금씩 나와요. 여러 가지 문제성 피부들 쭉 나올 거여가지고 피부는 진짜 재밌는 게 호르몬도 나올 거고, 이따가 뒤에 가면은 먹는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달라질 거고,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조금 달라질 거고, 내가 먹었을 때, 좀 살이 쪘을 때 피부 윤기가 있어 보이고, 내가 내 호르몬, 질병, 뭐 당뇨병, 여성 호르몬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가 진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부는 진짜 하나의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여러 가지에 같이 내 질병들과 작용을 하는데 이런 피부를 사실 우리나라 지금 K-뷰티 트렌드가 내 원래 본연의 피부를 아름답게 해서 반짝이고 윤기 나고 광채 나고 탄력 있는 거를 다 선호하시잖아요. 그래서 피부 타입별로 많이 다르지만 최근에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 진짜 많이 하시고 홈케어, 홈디바이스도 진짜 많이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아무리 내가 뭐 머릿결도 지금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탈모랑 피부에 관심들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일반 고객님들도 피부에 대한 지식이 엄청 높아졌고, 화장품 쓰는 것도 진짜 세분화되어 있고, 요즘에는 올리브영도 기초 스킨케어나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나오면서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남성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피부에 관심이 예전보다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피부를 너무 좋아하고, 재밌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따가 우리 거의 뒤쪽으로 가면 영양에 가서 이런 일부러 섭취하는 당성분들이 피부에 얼만큼 탄력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비만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재밌게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우리 막 생물학 시간에 나왔던 것들, 뭐 화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 세포 단위 이런 것들, 장기도 나오고 조금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재미있으신 분들은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고, 재미없으신 분들은 되게 재미없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사이사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그래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우리 2일차 3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장해가지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191, 아니다. 이거 잘 PPT를 카톡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피부 분석부터 아직 재미없는 거 조금 남았어요. 분석까지 했고 피부 딸까 분석 못하면 되죠? 문진법부터 피부 분석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피부 분석, 견진법 눈으로 보는 것부터 우리 체크 한번 체크 다음에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잘 끄고 공유 중지됐고 이틀 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녹화를 중지할게요.